자, 부사 시리즈 첫 번째 부사입니다. 부사는 단어죠. 단어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게 없지만 또 중요한 게 몇 가지 있기도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부사는 시간, 장소, 방향, 방식, 빈도 같은 걸 나타낸다. 특히 이제 빈도라는 게 좀 우리한테 또 까다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부사는 단어의 형태로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며 시간, 장소, 방향, 방식, 빈도 등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부사를 쓸 때 부사의 위치에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부사는 일반적으로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영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었냐 하면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 이런 어떤 단어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그 단어들은 어때요? 위치가 딱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부사는 위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를 꾸며야 되는데 동사 바로 옆에 딱 붙어서 꾸미면 좋겠지만 얘가 동사 바로 옆에 안 붙어 있고 딴 데서도 막 꾸미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부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하는 부사들은 문장의 앞이나 문장의 뒤, 즉 주어 앞이나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부사들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근데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거 말고 방식, 빈도의 부사와 일부 부사들은 일반 동사 앞, 그리고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 뒤에 쓸 수 있거나 꼭 그 자리에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부사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볼까요? 부사의 위치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문장에 주어 동사가 있고 만약에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목적어든 보어든 뭐가 이렇게 왔어요. 목적어든 보어든. 그러고 나면 일반적인 부사의 위치는 여기거나 주어 앞에 여기 있거나 아니면 문장이 다 끝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또 어떤 부사들은 동사 앞에 여기도 온다는 이야기죠. 여기. 근데 이때 동사는 뭐 해야 되냐면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분류했던 조동사에 해당하지 않는 동사들이에요. 공부한다, 잔다, 마신다, 먹는다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을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그 동사만 있으면 여기다가 동사 앞에다가 붙여주는 경우들이 들어있죠. 걔들은 주로 방식이나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사가 혼자 안 있고 즉 단순 현재와 단순 과거가 아니면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조동사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형식 문장에도 비동사가 들어가면 조동사가 되는 거였어요. 조동사가 있다면 여기 써줬던 동사들이 방식이나 빈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어디로 가냐면 조동사 뒤에 있게 돼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조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앞에 써주는 동사들은 여기 가고 다시 일반 동사가 오는 거죠. 도 오고 나머지들이 오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부사의 영어에서 부사의 위치라는 건 세 군데가 되는 거죠. 문장의 앞에, 제일 앞에 있거나 아니면 제일 뒤에 있거나 아니면 동사 앞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사의 위치예요. 자, 사실 이 부사의 위치라는 건 따지고 들어가자면 할 말이 많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요 세 가지 위치만 잘 익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시간, 부사, 언제 그랬느냐가 나오죠. 시간 부사는 일반적으로 문장 앞에 또는 문장 뒤에 써줍니다. 자, 예를 쭉 보면 난 오늘 또는 오늘 밤에 널 보고 싶어. I'd like to see you tonight 또는 뭐 today 또는 tonight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난 내일 널 보고 싶어. tomorrow. 지금은 뒤에 주로 적어놨네요. tomorrow. 파란색으로 된 것만 보면 지금, now, 곧, soon, first, later, 먼저, 나중에, sometime 또는 then, 언젠가 또는 그때, then.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경우는 한번 보면 요즘 나는 그녀를 만나고 있어. 어때요? 우리말에서도 요즘이 이렇게 문장 앞에 있게 되면 주어 앞에 있게 되면 영어도 앞에 먼저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these days를 먼저 적어주고 I am meeting 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전에 최근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요. 이게 부사입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시간 부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이제 또 그 밑에 이제 박스 내려가 보면 이런 게 나와요. this나 next, last, one, every, each 같은 거 뒤에 시간 명사 또는 시간 명사가 오고 뒤에 어고 later이 오는데 얘들은 좀 특이하죠. thi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한정사로 배웠던 거래요. 그리고 last, next 이런 것들은 형용사로도 쓰이는 것들이고 every, each, one 이런 것들은 다 또 한정사로 쓰였던 거고 어고나 later는 그 자체가 부사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시간 명사가 이렇게 있고요. 아무 명사나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 명사, 즉 night나 morning 같은 시간 명사, week, day
그런 시간 명사가 오고 이 앞에 누가 붙느냐면 this.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적어보면 last, next, 그리고 every, each, one 이런 것들이 와요. 이렇게 되면 요거 혼자서 지금 부사 역할을 하던 그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day라는 게 있다 칩시다. day. 그럼 day는 이 자체가 명사입니다. 명사, 그죠? 근데 요 day 앞에 this day, today라고도 하죠, 그죠? today 또는 last day, next day, every day, each day, one day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this day는 좀 웃기네. 어쨌든 그러면 day라는 시간 명사 배가 붙으면 걔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사실은 단어가 혼자가 아니고 얘들과 결합해서 부사를 나타내는 것들이 돼서 중요합니다. 그 예를 보면 이렇게 돼요. 거기 지금 오른쪽 박스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this하고 시간 명사, this가 이때는 뜻이 오늘 또는 이번, 이 뭐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is morning 하면 morning은 아침인데 this morning 하면 오늘 아침, 이 아침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this winter, 이번 겨울, 그리고 this weekend, 이번 주말, 그리고 this year 하면 올해라는 뜻이고 this time, 이번에 이 자체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리고 next, last가 붙으면 next는 다음 뭐뭐뭐, last는 지난 뭐뭐가 돼요. 그래서 next morning 하면은 다음 아침이니까 내일 아침이 되는 거죠. tomorrow morning 하셔도 되지만 next morning도 좋아요. 그래서 next week 하면은 다음 주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주에 next time, time은 여기서는 시간이 아니고 번이에요, 번. next time 하면 다음 번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last year 하면은 지난 해니까 작년이 되겠죠. 작년에. 그리고 last Sunday, 지난 일요일. next Sunday는 다음 일요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last time 하면 지난번에. 그리고 this 맞고 last 맞죠. next도 맞고. 이제 every 붙은 거 한번 보면 everyday 하면 매일이라는 뜻이죠. 그죠? everyday. 그리고 each도 마찬가지예요. every는 매 뭐뭐뭐, each는 각각의 뭐뭐뭐니까 결국에 의미가 같아져요. 그래서 everyday 해도 되고 each day 하셔도 되는 거죠. 일요일마다 하려면 every Sunday, each Sunday. 그리고 봄마다 every spring, each spring 하시면 되고 매번 하려면 every time, each time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붙으면 매 뭐뭐마다 라는 뜻이 되고 one이 나오면 one은 어떤 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ne day 하면 어느 날 이 뜻이 되는 거고 one time 하면 한 번은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붙어서 시간 명사 앞에 붙어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오히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붙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여기서는 ago하고 later를 한번 적어놔봤어요. ago는 요 자체가 전에죠. 그 전에. later는 나중에요. 근데 시간 명사 뒤에 얘들이 붙어서 한 덩어리의 의미가 되는 건데 한번 보면 an hour ago, 1시간 ago, 전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ome days ago, 며칠 전에. 그리고 long time ago, 오래전에. 그리고 2 hours later, 2시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얘들 잘 눈여겨봐둬야 되겠죠. 그래서 부사 자체는 지금 여기서 어려울 게 전혀 없지만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예문도 한번 익혀보세요. 그래서 얘들이 붙어서 하나의 부사 의미를 전달한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됐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앞에 시간 부사는 크게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문장에서 쓰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오른쪽 박스가 아주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물론 여기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 익히면 충분할 것 같아서 골라놓은 겁니다. 뭐? this, last, next, every, each, one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 붙는 건 ago, later 같은 게 있다.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장소와 방향의 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디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역시 장소, 방향의 부사도 문장 앞, 주어 앞이나 문장 뒤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 시간 부사처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여기서, 거기서, 어디서 기다려라. 이렇게 할 때 wait here, 여기서 기다려. wait there, wait somewhere, 어딘 가서 기다려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외국으로 또는 집으로 갈 거야 할 때 I will go abroad. abroad 자체가 외국에, 외국으로라는 부사고 홈은 좀 이렇습니다. 이 홈이라는 단어는 이 자체가 명사여서 집에 있다 할 때 at home이라고 전치사를 쓰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I am home 하면 난 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집에 왔다. 그래서 이 자체가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아주 특이한 놈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러 많아요. 그리고 그는 위층에 아래층에 있다. He is upstairs 또는 he is downstairs. 그리고 들어와, come in. 그리고 나와, come out. 돌아와, come back. 여기서 in이나 out이나 back 같은 게 붙었죠. 이런 것들은요, 부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in은 우리가 분명히 전치사라고 알고 있죠. 뭐뭐 안에. 근데 앞에서 제가 전체 부사 시리즈 설명드릴 때
영어의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와 결합해야 된다. 즉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in 다음에 come in 했을 때 in은 목적어가 없잖아요. come in 이렇게 하면 이때 in은 뭐로 분류가 되느냐 하면 부사로 분류가 됩니다. 즉 이때 in은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인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나중에 또 깊이 들어가서 프레이즐 벌브 같은 거, 동사구 같은 거 공부할 때는 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목적 없이 이렇게 쓰이는 것들은 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밖에서 안에서 놀자 할 때 let's play outside 또는 inside 당연히 부사겠죠. 그리고 걸어가라인데 걸어 내려가라, 걸어 올라가라. 우리말로 어색하니까 어색하죠. 아래로 걸어가, 위로 걸어가, 그냥 걸어가 밑으로, 걸어가 위로. 이럴 때 워크 업 다운 했는데 이때는 업 다운도 마찬가지로 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업 다운도. 자, 이해되셨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옆에 이제 박스 한번 또 보면 이런 게 있네요. 비동사 다음에 장소 부사가 오면 뭐뭐가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다. 자, 앞에서 일반 동사일 때는 자, 일로 와, come here 하면 되겠죠. come here. 그런데 come here이 아니고 옆에 예문이 I am here. 자, 이때는 요때의 am은 뭐냐는 거예요. am. 이때 am은 우리가 앞에서 비동사는 뒤에 명사보호나 형용사가 붙을 때는 다라고 우리말로 했을 때고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근데 요때 비동사는 뒤에 부사나 부사구 같은 것들이 오면 뜻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요. 있다. 그래서 I am here 하면 난 여기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또 뭐 Jane was there. 제인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I will be home today. 나는 오늘 집에 있겠다. Mom is upstairs. 엄마는 위층에 있다. 아셨죠?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장소 부사가 오면 어디에 있다라는 존재를 표현한다. 그럼 얘는 여러분 몇 형식으로 분류가 될까요? 굳이 나누어서 이걸 형식 분류를 하면 얘는 사실 1형식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I am 하면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 존재한다,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따지면 1형식인데 또 이게 그래요. 이게 1형식으로만 보기도 좀 못한 게 어떤 문법책에는 이걸 1형식으로 표현 안 해놔요. 그래서 뒤에 얘를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사 보호. 왜냐하면 얘가 없으면 사실 어색하죠. I am, 나는 있다.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식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우는 방식대로 하자면 굳이 따지면 1형식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가보면 방식 부사라는 게 있죠. 방식 부사는 어떻게 해당하는데 옆에 보니까 문장의 끝이나 앞에 오는 건 기본이에요. 주어 앞이나 문장 끝에. 근데 얘들은 어디도 올 수 있냐면 일반 동사 앞에도 올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자리죠. 주어 앞, 문장 끝, 동사 앞. 세 번째 자리에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너는 수영을 잘할 수 있어. You can swim well. 이때 well은 제일 뒤에가 있네요. 왜냐하면 swim 꾸밀 때 well이 있으면 그냥 바로 swim 꾸미면 되죠. 또 그는 정말 빠르게 그걸 읽었다. He read that. 정말 빠르게. Really fast. 뒤로 가 있네요. 그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They lived happily. 다 뒤로 가 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요. 그리고 난 그걸 천천히 옮겼다. 자, 이때는 I slowly moved that 했어요. 자, 어때요? slowly라는 부사가 move라는 일반 동사 앞에 와 있죠. 그러면 얘를 뒤로 보내면 틀릴까요? I moved that slowly.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slowly가 꾸미는 게 동사, moved라는 동사를 꾸미죠. 그래서 대시 가로막고 있으니까 뒤에 있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내가 꾸미는 거에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가 이렇게 동사를 꾸미게 되겠죠. 부사가. 그러면 얘 혼자 있을 때는 여기 있으면 어차피 가깝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이 동사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든 보어든 뭐가 이렇게 긴 게 있고 부사가 여기 있으면 멀리서 이렇게 꾸며야 되죠. 이거보다는 에이 내가 얘 꾸미는데 이렇게 멀리 있기 싫어. 그래서 동사 바로 앞에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부사가. 자, 이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꾸미려는 놈들은 가급적이면 자기가 꾸미는 거에 가까이 있고 싶어 하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I slowly moved that 해도 되고 I moved that slowly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된다. 또 보면 팔을 천천히 움직여봐 라고 했는데 move your arms slowly라고 했죠. 이번엔 slowly를 뒤로 보내놨네요.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자유롭습니다. 단 이거 앞으로 와서 slowly move your arms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Suddenly she began to cry.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죠?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옆에 박스로 한번 가보면요. 한국어는 형용사에 뭐뭐하는 이라는 형용사에 뭐뭐하게 뭐뭐히 이런 걸 붙이면 부사로 된다라고 해요. 한번 볼게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를 행복하게
그죠? 또 친절한, 친절하게, 쉬운, 쉽게, 갑작스러운, 갑작스럽게, 조용한, 조용히. 이렇게 하면 얘들이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사를 만드는 우리가 법칙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한국어는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를 뭐뭐하게, 뭐뭐이히 이런 걸 붙이면 부사가 돼버립니다. 영어는 형용사에 ly라는 걸 붙입니다. 이 ly. ly가 바로 부사를 만드는 부사격 전미역이었죠, 전미역. 어쨌든 ly라는 걸 붙이는데 happy, happily, kind, kindly 아시죠? easy, easily, sudden, suddenly, quiet, quietly 이렇게 한국어처럼 이렇게 부사를 형용사를 부사로 바꾸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ly다 라는 거 아시면 돼요. 100%는 아니고 모든 형용사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용사들은 그 자체가 형용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fast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빠른 뭐뭐 fast 뭐 train 빠른 기차. 이때 fast는 빠른이라는 형용사지만 the train 뭐 ran fast 한 뭐야? 기차가 빠르게 달렸다가 되죠. 그때 fast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자체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ly를 붙여야 부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빈도부사라는 게 하나 남았죠. 빈도부사는 얼마나 자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끝, 앞, 역시 끝, 앞 다 올 수 있어요. 또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됩니다. 방식하고 빈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위치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가보면 그는 항상 또는 늘 언제나 행복해 보여. 쓰자면 he always looks happy 했는데 요거는 미리 설명을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에 그 파란 줄이 있고 밑에 왼쪽에 있는 박스를 보면 always, never, hardly, seldom은 반드시 일반 동사 앞 또는 조동사 뒤에 써야 합니다. 자, 말이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뒤지 그냥 일반 동사 앞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동사가 있으면 걔 뒤에 쓰면 되고. 자, 그래서 always 같은 경우는 he looks happy always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반 동사인 look 앞에 he always looks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never, always, never, hardly, seldom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거의 그를 안 본다 했는데 I seldom 또는 hardly see him. 나는 거의 그를 안 본다. 얘들도 지금 see라는 일반 동사 앞에 있죠. 옆에 박스로 한번 가보면 자, 이런 게 나와요. never, 절대 뭐뭐 안 한다라는 부사예요. 그리고 hardly, 거의 뭐뭐 안 한다. seldom, 거의 뭐뭐 안 한다. 지금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몇 가지 더 있는데 scarcely, rarely.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never의 의미를 본받아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얘들은 부정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hardly든 seldom이든 이런 게 오면 거의 뭐뭐 안 한다 라는 뜻이 돼서 부정문이 돼버리는 겁니다. not하고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얘들은 반드시 일반 동사 앞에 적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You never 또는 hardly, seldom listen to me. 너는 절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never를 쓰면. You never listen to me. You hardly listen to me. 너는 내 말을 거의 안 듣는구나. You seldom listen to me. 너는 내 말을 거의 안 듣는구나 라는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밑에 보면 요걸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건데 You don't never listen to me. 왜요? never나 hardly나 seldom은 이미 부정문이기 때문에 이 앞에 not을 또 적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따지니까 그렇지 실제 쓰다 보면 안 쓰게 됩니다. 그죠? 어렵진 않아요. 자, 얘들도 반드시 일반 동사 앞에 적는 부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I never lie. 난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뜻이고 그녀는 자주 종종 여기 온다. She often comes here 해놨죠. 이때 open도 얼마나 자주니까 빈도네요. 일반 동사 앞에 딱 적혀 있는데 open 같은 경우는 꼭 여기 적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가끔 때때로 나는 거짓말을 해. Sometimes I lie 해도 되고 I sometimes lie 해도 돼요. 즉 빈도부사라고 해서 항상 일반 동사 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몇몇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건 박스 밑에 있는 것들인데 위에서 우리가 지금 빈도 말고 다른 시간이나 장소나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들은 위치가 어딜 써도 상관은 없었죠.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고 일반 동사 앞에 써도 됐습니다. 그죠? 근데 빈도 부사는 일부 몇몇 어떤 것들은 반드시 일반 동사 앞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걔들만 눈여겨봐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정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always, 늘 그렇다라는 always하고 이거의 반대가 되는 절대 안 그렇다라는 never, seldom, 거의 안 그렇다, 그리고 hardly, 거의 안 그렇다. 얘들하고 옆에 박스도 있는데 also, 누구누구도 또한 그렇다, still, 여전히 그렇다라는 뜻이고 just,
단지 뭐뭐 한다 이런 뜻이고 only 유일하게 그리고 even은 심지어라는 뜻이에요. even. 심지어 뭐뭐 한다. 얘들만 일단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런 반드시 일반 동사 앞에 써야 되는 것들이 얘들 말고도 있지만 얘들은 습관적으로 일반 동사 앞에 오게 돼요. 그래서 얘들만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 문장 쓸 때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들 막 빈도부사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말이 지금 빈도부사라고 붙여놔서 그렇지 그냥 쓰다 보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뭐 빈도부사는 뭐 어떻다 이런 문법은 외우지 마세요. 빈도부사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만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부사 얘기는 끝났어요. 예문을 약간 보면 밑에 제일 밑에 오른쪽 박스 약간 보면 이래요. 단지 시간 낭비일 뿐일 거야. 이런 말 있죠. It will only be a waste of time 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only는 지금 will 다음에 적어놨네요. 왜 그럴까요? will이 조동사죠. 형식 조동사죠. 그러니까 will이 있으니까 will 다음에 only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it only will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It will only be a waste of time 이렇게 하는 거고 it is just a joke 했는데 it is가 비동사죠. 비동사는 조동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it is just a joke 이렇게 하는 거예요. it is a joke just라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I have also read it. 나도 그거 읽었어 라고 했는데 I have가 완료의 have니까 조동사니까 I have also read it이라고 하는 거지 I have read it also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좋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I didn't even read it. 난 그걸 읽지도 않았어. did not이 한 덩어리가 됐어요. did가 조동사고 그래서 I did not even read 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I still love you도 이때는 조동사가 없이 love라는 일반 동사만 있으니까 I still love you.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마지막. 부사는 품사입니다. 부사가 따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부사가 나타내는 게 시간, 장소, 방식, 그리고 빈도를 주로 나타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시간 부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this, last, next, every, each, one 같은 게 붙어서 부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시간 명사 뒤에 어고나 레이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기도 한다. 이게 아주 중요했어요. 시간 관련 부사는 일반적으로 문장 앞 뒤에 옵니다. 그리고 장소, 어디에라는 장소 부사도 문장 앞이나 뒤에 오고 장소 부사는 특이하게 앞에 비동사하고 바로 결합되면 누가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때 비동사는 이 형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동사와는 좀 달리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요거. 그리고 방식의 부사들은 역시 앞뒤에 오는데 일반 동사 앞에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 방식의 부사의 대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를 한국어는 뭐뭐하게, 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어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이런 방식 부사들을 만든다. happy, happily, kind, kindly 이런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빈도, 얼마나 자주를 나타내는 부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always, never, seldom, hardly 같은 거. 얘들은 주로가 아니고 반드시 일반 동사 앞에 놔야 된다라는 특이사항이 있다. 그리고 또 몇몇 부사들은 일반 동사 앞에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정리해 놓은 게 also, still, 뭐 even, only, just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정도 정리를 그냥 하시고 실제 문장에서 익혀야죠. 됐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했고 프랙티스 꼭 하셔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